2021년 기회를 잡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무리가 되고 있고 내년 2021년을 더욱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2021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꼭 투자해야 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롱아일랜드 대학교 종신 교수이신 정사면 교수와 함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함께 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어제 함께 좀 펀드와 관련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주었고 오늘은 이제 또 오늘 새벽에 또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시장이 또 출렁거리는 양상이었습니다. 확실히 2020년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투자 패턴도 바뀌었고 시장도 바뀌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워낙 많이 들어오셨고 주식 시장에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여파가 내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굉장히 궁금한 상황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지금과 같은 흐름이 이어질지 시장에 또 올해 한 해에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올해 한 해 변화 굉장히 잘 정리를 먼저 다 해주셨는데요. 네.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고 있다 지금 네, 보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앞으로도 내년도 상당 기간 동안은 이 여파가 이어질 것 같아요. 일단 보면은 유동성 장세라고 그러죠. 그쵸. 유동성 때문에 시작됐던 3월에 폭락했던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증시, 뭐 유럽의 증시 마찬가지로 급상승을 했어요. 말 그대로 아주 가파른 V자 곡선을 겪으면서 급상승을 했는데 좀 흥미로운 게 있어요. 여기서. 뭘까요? 보통 지금까지 우리 특히 국내 주식을 이렇게 보면은 뭐 우여곡절을 겪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시장이 한 두어 번 있었어요. 지금 올해와 같은 안 좋은 시장이 네. 우선 저희가 기억하는 바로는 IMF 금융위기 이후에 99년도에 그렇죠. 위험한 장세가 있었고 또 2008년도에 그쵸, 리만 사태 그 위험한 장세가 있었고 해가지고 주식 시장의 공포감이 극대화됐던 게 그때였는데 두 번을 다 이렇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같이 움직였어요. 네네. 99년 장세 같은 경우 보면은 그러니까 98년 금융위기가 이제 시작되고 나서 99년에 현대증권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증권이 2월 달에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거를 먼저 출시를 해가지고 그렇죠. 4개월 만에 10조를 모았다가 그게 급기야 18조까지 갔어요. 네. 그게 2000년도 이제 대우그룹이 도산하고 IT 버블이 생기고 해가지고 2000년 초반에 제1차 공황이 왔었는데 그때 빠지고 나서 차차로 상승을 해가지고 2008년까지 이제 박스권 안에서 움직여가지고 2008년까지 쭉 올라왔어요. 2008년 금융위기 전까지. 그때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주식형 공모펀드하고 개인 투자자가 같이 움직여가지고 공모시장, 뭐 개인 시장, 투자 시장이 같이 움직였는데 2008년 금융위기 오고 나서 2009년에 이제 다시 빠지기 시작한 게 2차 우리 주식시장 위기라고 하는데 그 2차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이어왔던 거예요. 2019년, 2020년까지 이어오다가 이번에 이런 사태를 맞이했는데 문제는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3월 이후에 한 서너 달 동안 순매수로 40조를 받아냈어요. 그렇습니다. 40조 받아낸 게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뱉어낸 거를 받아냈는데 그러면 주식시장 이렇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게 주식시장으로 달라들었는데 소위 얘기하는 동학개미 운동이 그렇게 활발히 일어났는데 주식형 공모시장, 소위 얘기하는 뮤추얼 펀드 시장은 어땠냐?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14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국내 시장에서. 네. 참 신기한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공모 뮤추얼 펀드에서 돈을 빼가지고 개인이 아니야 이제는 나는 기관을 못 믿겠어 내가 직접 할 거야 하겠다. 해가지고 직접 투자를 시작한 건데 지금부터가 이제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지금까지는 소위 얘기하는 시장에 베팅하고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개인이 베팅을 하더라도 기관을 이길 수도 있었고 소위 얘기하는 베타에 베팅하고 알파를 베타에 베팅하면은 무조건 뭐 수익률이 나는 시장이었다면은 앞으로 이게 얼마나 꾸준히 이렇게 갈 것인가 네네. 동학개미 운동의 효과가 앞으로 얼마나 갈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이게 녹록하지 않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제 앞으로 조정을 받고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기관에 있는 전문가들의 움직임, 특히 위험 관리를 생각할 때 그들의 움직임에 조금 더 힘을 받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공모시장의 움직임, 주식형 공모시장의 움직임을 2021년도에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사모시장이 지금 많은 불신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올해 사모시장 어떻게 보면 공모시장이 수혜를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 아직 그 수혜는 못 보고 있고, 또 공모시장이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패시브 ETF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제 액티브 공모시장, 이 주식형 공모시장이 수혜를 많이 못 받는데, 앞으로는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소외됐던 그동안 무풍지대였던 주식형 공모시장을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는 뭐 시장이 그냥 올라가니까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달라졌다.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가는데 내가 수익 내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뭐 개인 투자자들이 돈 되는 곳으로 이제 시선을 빠르게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뭐 주식 채권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네. 가상화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자, 이러다 보니까 대체 투자에 대한 부각도 조금씩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체 투자라는 것이 일단은 뭔지,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바로 이건데요. 네. 대체 투자의 정의를 한번 내려달라. 뭘까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대체 투자고 대체 투자가 아닌 것이냐 하는데, 일단 첫 번째 답변은 질문이 잘못됐어요. 아, 대체 그런가요? 투자를 정의하려고 드는 순간 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기 제일 쉬운 부분이 대체 투자다. 왜냐? 너무 다양하고 너무 서로 다른 전략과 상품과 자산군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 투자는 이거다 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어렵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냐? 대체 투자가 아닌 것을 먼저 좀 박스 안에 가둬놓고 쏟아낼까요? 그 밖에 모든 거를 일단 대체 투자, 그것을 제외한 대체 투자로 보자 하는데, 대체 투자가 아닌 것이 그럼 무엇이냐? 네. 소위 그냥 네이버나 뭐 이런 서치 엔진에서 보면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게 전통 투자고 그 이외가 대체 투자자 하는데,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대체 투자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더라도 세 가지의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러니까 대체 투자가 아닌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주식과 채권이더라도 공모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야 된다. 전통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3호로 넘어가는 순간 대체 투자의 범주 안에 들어가게 된다. 두 번째가 전략 측면에서 소위 얘기하는 long only죠. 먼저 사고 나중에 파는 거. 네. 공매도나 뭐 대차 거래를 하지 않는다. 공매도 레버리지를 쓰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게 전통 투자의 조건에 이제 부합된다 하는 게 있고, 가장 중요한 거 세 번째, 소위 얘기하는 해칭을 하지 않는다. 해지하지 않는다. 해지하지 않는다. 해칭을 뭐 파생 상품을 주로 써가지고 옵션, 퓨처, 스왑 등을 써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그 수익률과 위험성을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리스크 리턴을 얻으려고 하는 그 기법이 전통 투자이고, 그러니까 전통 투자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전통 투자이고, 그밖에 모든 거는 대체 투자 시장으로 일단 넘겨버린다. 어떻게 보면 전통 투자 개념을 굉장히 좁은 박스 안에 가둬두는 겁니다. 대체 투자는 소위 얘기하는 우주.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느 뭐 연구실이나 강단 대학교에서 대체 투자 전략과 상품을 개발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거는 뭐 기존에 있던 상품이 마켓에서 퇴출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운 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장이다. 근데 대체 투자를 쉽게 좀 정의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그럼 어떤 것들이 주로 있냐? 소위 얘기하는 부동산, 네. 인프라, 뭐 또 실물 자산, 항공기, 선박, 금, 은 등등의 실물 자산이 있고, 커머더티 펀드 등도 있고, 뭐 요새 얘기하는 비트코인도 대체 투자로 또 범주 안에 네네. 넣기도 합니다. 또 여러 골동품, 와인도 대체 투자에 들어가고, 무궁무진한 대체 투자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게 조금 근대화된 대체 투자라 해가지고 헤지 펀드, 소위 얘기하는 헤지 펀드나
커머더티에만 투자하는 커머더티 펀드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근대화된 대체 투자다 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체 투자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대체 투자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게 안정적인 수익을 준다라는 것도 또 하나의 장점으로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세요. 실제로 안정적인가요? 어느 정도의 수익을 줄 수 있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을 또 여기서 붙이는데 네, 조건이 있다면. 장기로 봐야 됩니다. 아. 어느 누군가 뭐 외국의 펀드 매니저가 와가지고 우리는 대체 투자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 2, 3년을 갖다 보여주면서 자기네 트랙 레코드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안정적이다 믿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최소한 7년 이상, 7년에서 이상. 한 7년 이상 정도의 트랙 레코드를 보면은 대부분의 대체 투자 상품들이 전략들이 무엇에 비교해서 주식에 비교해서 주식시장 롱온리 주식시장에 비교해서 변동성이 낮다. 변동성이 낮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수익률도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체 투자에 투자하면서 고위험 고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중간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하면서 대신 시장과 상관관계가 조금 덜한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투자 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죠.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단어 자체 대체인 것처럼 좀 더 긴 시각으로 조금 더 투자를 해야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 그것이 대체 투자의 뭐 하나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대체 투자 뭐 여러 가지 분야를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야가 있는데 2021년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잖아요. 2021년에는 그럼 대체 투자의 어떤 분야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대체 투자의 모든 분야를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되는데 너무 서로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다 네. 다르기 때문에 다 봐야 되는데 제가 굳이 꼽자면 네. 단기적으로 또 중장기적으로 꼽자면 단기적으로는 대체 투자 중에서도 부동산 인프라를 만약에 본다면 부동산과 인프라를 본다면 소위 얘기하는 LDW라고 있습니다. 로지스틱이라고 하면은 물류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로지스틱. 아마존이나 뭐 그런 물류센터 또 유통센터, 또 하나가 웨어하우스, 창고. 이 팬데믹 언택 이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 LDW를 봐왔던 이 시기가 지난 한 6개월 전부터 계속 집중적으로 봐오고 있는데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또 하나 또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리뉴어블 에너지라고 대한 그 에너지, 대체 에너지 시장하고 커뮤니케이션, 통신 이쪽 확충하는 그 시설 장비 확충 이쪽 인프라 부동산 면에서 이쪽을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또 짚고 넘어간다면 계속 이어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내일 제가 시간 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네네. 소위 얘기하는 ESG 관련된 대체 투자 전략과 상품들, 자산군들. 이 바이든 후보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도 힘을 받고 있고 유럽은 ESG가 원래 정착이 오래전부터 돼 있었고 국내에도 지금 굉장히 ESG적 이쪽으로 집중을 해서 이쪽 시장을 늘려나가려고 하는 분위기고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쪽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아마존과 같은 뭐 물류라든지 아니면 통신 쪽, 뭐 5G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ESG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쪽을 내년에는 좀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겠다. 물론 여러 가지 대체 투자의 분야가 너무 많지만 정사면 교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정도의 분야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정상현 교수님과 어제 이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바꾼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체 투자에서는 또 어떤 분야를 살펴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일은 또 메가 트렌드에 베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상현 교수와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뭐 ESG와 관련된 이야기 더 내일 자세히 해주실 테니까요. 내일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